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일째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의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포성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성동기 인하대 프런티어 학부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20일째 침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필사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공세는 여전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 위중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무엇보다 위중한 사항은 이제 민간인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비록 각 기관들마다 지금 통계는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수천 명이 넘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러시아군의 포사격이 민간인 근육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의 피해는 훨씬 더 지금 많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도시들의 인프라들도 지금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후에 이것을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빨리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피난민들도 280만 명 정도 나왔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은 잘하면 휴전이 곧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뭐 협상도 진행되고 있고 어쨌든 전쟁도 지금 교착 상태인 상황이고 경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반대로 설마 침공하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푸틴이 침공을 감행했단 말이죠. 확정 가능성도 없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 나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포가 이제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국경 인접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3차 대전의 가능성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러시아군이 나토 회원국의 영토에 1인치라도 침범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3차 대전의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는 중국을 반드시 거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러시아의 군사적인 지원을 공식적으로 했다 그러면 미국이 그걸 알게 된다 그러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 나토 대 러중의 어떤 대결 구도로서 3차 대전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는데 사실 1차 세계전은 당시에도 그 세르비아인 청년에 의해서 우연찮게 발생했다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뭐 아니면 지정학적 요인도 좀 있었다지만 그 만약에 총탄이 발사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자, 방금 시나리오 확정 가능성 저희가 짚어봤는데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유엔 사무총장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 경고하고 나섰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아주 이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쉽게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예상은 합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이미 러시아는 2018년 3월에 전략적 핵무기, 최신형 핵무기 6종을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또 직접 언론에서 시연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3차 대전으로 직결될 수도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예상해보고 그렇게 반드시 돼야 합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뭐 길면 뭐 사나흘 정도 전쟁의 시간표를 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푸틴의 지금 생각은 또 무엇이고 앞으로 이루고 싶었던 그런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에 집권을 했습니다. 2000년 집권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의 일극 체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극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전략을 계속 수립해 왔습니다. 또 중국도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일극 체제를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반미 동맹 체제가 굳건한 것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미국의 일극 체제를 반대하는 그 희생양이 된 것이고 또 미국이 이 일극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러시아는 미국의 일극 체제를 저지하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끝까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이제 얘 영광을 되찾고 싶은 거고 그래서 신냉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미국도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팽팽한 균형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